안녕하세요. 오토캐드 2010 1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레이어를 통해 도면층을 만들고 객체의 특성을 수정하는 명령과 객체를 분할하는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명령을 통해 도면층의 이름, 켜기, 잠김, 색상, 선 종류 등 도면층 특성 관리 대화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LA를 입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라는 건 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건축 도면이에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형태로 보고 있는데 이 건축 도면을 여러 개의 층으로 분리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1번이라는 이름으로 층을 하나 만들고 2번이라는 이름, 3번이라는 이름으로 층을 만들어서 해당 층에 3번 층에는 라인으로, 2번 층에는 곡선으로, 다시 1번 층에는 사각형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구별해서 만든 층을 모두 켜기라는 이름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켜기를 통해 본다면 전체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은 형태로 보실 수가 있어요. 도면층 중에 보이지 않을 층은 켜기의 반대인 끄기를 통해 화면상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선택 상태에서 선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잠김 명령을 사용해 현재 도면에서는 보이지만 선택되지 않도록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명령 라인에 레이어를 입력하면 도면층 특성 관리 대화창이 나타나는데요. 왼쪽 위에는 현재 도면층 이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도면층 이름 앞을 보면 초록색으로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건 현재 도면층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현재 설정 중인 도면층이 0번인데요. 도면을 그리게 되면 이 도면은 모두 0번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며 0번 층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위쪽에는 새 도면층을 만들 때 사용하는 아이콘과 새 도면층을 만들면서 뷰포트를 동결시킬 수 있는 아이콘, 도면층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이 도면층을 삭제하고 싶다면 X단추를 눌러 삭제할 수 있습니다. 도면층을 선택을 하고 이 도면층을 현재 도면층으로 설정하고 싶다면 V단추를 눌러 현재 도면으로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켜기와 동결을 통해 화면상의 현재 도면층을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동결인 경우에는 화면을 여러 개로 분할했을 때 주로 보이지 않게 하는 명령입니다. 잠김을 통해 선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현재 도면층의 색상과 선의 종류, 선 가중치, 플로트 스타일, 플로트 인쇄 등 여러 가지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 가중치를 통해 선의 두께를 줄 수가 있는데요. 선의 두께를 준 후에는 화면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 아래쪽에 있는 상태 막대에서 선 가중치를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화면상에 선 가중치 값이 보이게 될 겁니다. 선의 종류를 변경하고 싶다면 해당 층의 컨티뉴어스를 누르고 로드를 클릭을 해 선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로드에 의해 대화창이 나타나는데요. 이 대화창에 있는 선 종류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 선을 불러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본 홈 탭 도면층 패널, 도면층 특성 관리자를 통해 도면층 레이어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성 변경 프로퍼티스 명령을 사용을 하면 이미 그려진 객체의 위치점, 색상, 도면층, 선의 종류나 선의 축척, 선의 가중치 등 여러 가지 특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는 CH를 입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령 프롬프트에 CH를 입력하고 엔터, CH를 입력을 하면 바로 특성 대화창이 나타나는데요. 특성 대화창이 나타나면 수정 객체를 그립 상태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특성 대화창에는 선택된 객체의 이름이나 색상, 도면층, 선 가중치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나타내 주고요. 필요하다면 XYZ의 좌표 혹은 색상, 원하는 부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객체를 더블 클릭해도 특성 대화창을 통해 수정할 수 있고요.
선의 종류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선의 종류를 바꾼 후에는 화면상에 선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안 보일 경우에는 Alt-Scale 명령을 적용해 선 축척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스케일이 2일 경우에는 크게 보이는데요. Alt-Scale 값을 점점 작게 했더니 축척이 줄어들면서 모양이 여러 개가 보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분할 디바이드는 선택한 객체의 길이 또는 둘레를 입력한 값으로 균등하게 분할하는 명령입니다. 분할된 위치는 점 객체나 블럭으로 표시할 수 있고 단축키는 di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령 라인에 디바이드를 입력하고 등분할 객체를 선택을 하면 세그먼트 개수나 블럭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세그먼트 개수가 몇 개로 등분할 것인지 등분할 개수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아래쪽처럼 선분을 3개의 등분으로 나누고 싶다면 등분할 개수의 값은 3으로 입력을 하셔야겠죠. 분할 표시 모양은 점 스타일 DDP 타입을 통해 바꿀 수 있고 혹은 만들어진 블럭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홈 탭 그리기 패널, 그리기 드롭다운을 누르고 다시 한번 점 드롭다운을 눌러 등분할 아이콘을 이용해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저를 이용하면 길이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객체의 길이나 둘레를 따라 지정한 길이만큼 분할을 할 수 있는데요. 디바이드와 마찬가지로 점 객체나 블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M2를 입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령 라인에 매저를 입력을 하면 객체를 선택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객체를 선택을 할 때 중요해요. 선택을 어느 쪽에서 했느냐에 따라 길이 분할 시작 위치가 다르게 나타나요. 세그먼트 길이 지정을 통해 분할할 길이 값을 입력을 하면 선택한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끝점부터 시작해서 입력한 길이만큼 길이가 분할이 되고요. 딱 떨어지지 않는다면 화면에 그 길이만큼 남게 되겠죠. 홈 탭 그리기 패널, 그리기 드롭다운을 누르고 다시 한번 점 드롭다운을 눌러 길이 분할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인 경우에는 선택한 객체에서 끝점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요. 원인 경우에는 중심에서부터 0도 방향이 되는 이 위치에 세그먼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6강 명령 연습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도면층 패널에 도면층 특성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현재 도면층이 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면층 패널도 보면 이 중간에 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시가 지금 현재 도면층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각형을 클릭을 하고 사각형 도면층을 현재 도면층으로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도면층으로 설정이 되면 체크 표시가 나타나고요. 위쪽도 사각형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도면층 패널도 0에서 사각형으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도 도면층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원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으로 바꿨더니 아래쪽에 있는 특성 대화창도 원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 앞에 상태 표시 사각형을 보면 0번은 사각형이 파란색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문자는 색이 없어요. 사각형 층도 파란색이 되어 있고요. 자, 지금 문자 앞에 색깔이 있는 이 사각형은 이 층에 도면이 있다는 뜻이에요. 0번 도면에 있는 걸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0번 도면에는 모든 도면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사각형 도면에는 사각형 형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색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도면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색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현재 층에 도면이 없다는 뜻이에요. 0번을 현재 도면층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0번을 2번 더블 클릭하셔도 현재 도면층으로 바꿀 수 있고요. 원에도 지금 현재 도면이 없어요. 뒤에 있는 동그라미들을 원 도면층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성 대화창을 사용을 할 텐데요.
명령 라인에 CH를 입력하거나 객체를 2번 더블 클릭하면 특성 대화창을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도면층 0번을 가지고 있는데 도면층 0번이 아닌 원 도면층으로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ESC 키를 눌러 그립 상태를 해제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위쪽에 있는 도면층 패널을 사용을 할 텐데요.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있는 원과 선들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선택을 하고 도면층 0번에서 원을 선택을 해주세요. ESC 키를 눌러 그립 상태를 해제하고 바꾼 원을 다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원을 선택하기 전에 도면층 패널을 보면 0이라는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을 선택을 해보면 원층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원으로 층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원을 더블 클릭해 특성창을 보면 도면층이 0번에서 원으로 바뀐 걸 다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성창의 여러 가지 값 중 원의 반지름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지름이 20인데요. 20을 클릭을 해 15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5. 그러면 원이 줄어든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특성창을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값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ESC 키를 눌러 그립 상태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원과 원층에 있는 모든 선들은 센터선이라는 선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라인에 레이어 LA를 입력해도 되니까요. 명령 라인에 LA를 입력을 하면 도면층 특성 관리자를 다시 보실 수 있어요. 원 도면층이 아까는 색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색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 다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층은 빨간색과 센터선을 갖도록 변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앞에 검정색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빨간색 색상을 선택을 해주세요. 확인. 선 종류의 컨티뉴어스를 클릭하고 선 종류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요. 컨티뉴어스 실선 말고 다른 선들을 가져올 때는 로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센터선 C를 입력을 하면 C부터 시작하는 선들이 쭉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센터선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위쪽으로 센터선이 로드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센터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원은 빨간색이면서 센터선으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선에 선 축척이 커서 센터선이 잘 안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선 축척을 조절하셔야 돼요. Alt 스케일이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돼요. 1인 경우는 지금 크니까요. 0.5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 따라서 LT 스케일은 0.5가 될 수도 있고 1이나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이 선분들은 그립을 이용해 끝점을 선택을 하고 안쪽으로 마우스로 한번 찍어주세요.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끝점을 조금 더 짧게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립을 배웠으니까요. 이제 뭐 다른 명령을 사용하실 필요 없이 그립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도면을 그린다면 현재 도면층이 0번이기 때문에 0번으로 들어갈 거예요. 도면층 해치를 만들고 양쪽에 있는 모서리 삼각형에 솔리드 해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새로 만들 때 새 도면층을 클릭해 주시고요. 도면층 이름은 해치라는 이름을 넣어주도록 하죠. 해치가 현재 레이어가 될 수 있도록 현재층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초록색으로 체크 버튼이 되었다면 X 닫도록 하겠습니다. H 해치 명령을 사용해 주시고요. 패턴 팔레트에 솔리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를 선택을 하기 위해 객체 선택 버튼을 눌러주고 삼각형 객체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엔터를 눌러 다시 대화창으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는 그대로 놔두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 안에 색이 채워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치 부분들은 모두 해치 레이어로 들어갔어요.
명령 라인에 CH를 입력하고 특성 대화창에 나오면 바깥쪽에 있는 삼각형은 도면층이 0번으로 되어 있고요. ESC. 안쪽에 있는 해치는 해치라는 레이어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립과 특성창을 이용하면 도면을 보다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선분 부분을 확대하고 마우스로 윗선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대화창에 64.5라는 길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선분을 3개의 등분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ivide 명령을 사용을 하기 위해 div를 입력을 해주세요. 등분할 객체를 선택을 하는데 객체의 왼쪽 부분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개수는 3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divide 명령에 의해 윗선은 3개로 나뉘어졌어요. 그런데 3개로 나뉘어진 위치점이 표시가 안 되잖아요. 위치점은 초계값이 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DDP 타입이나 유틸리티의 점 스타일을 통해 모양을 바꿔주면 화면에 이 모양대로 표시가 될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선분도 divide 등분할을 이용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기 패널의 드롭다운을 누르고 다시 점 드롭다운을 눌러 등분할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 객체의 오른쪽 부분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개수는 3으로 나눠볼게요. 등분할은 선택을 할 때 왼쪽을 선택을 하든 오른쪽을 선택을 하든 관계없이 전체 길이를 일정한 값으로 나누기 때문에 선택 위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 길이가 얼마인지 디스트를 이용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점에서 이런 포인트는 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노드점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왼쪽 끝점에서 노드점까지의 거리는 21.5로 선분을 3등분으로 나눴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선분은 일정한 길이만큼 나누기 위해 measure 명령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M2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객체를 선택을 할 때 왼쪽 부분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왼쪽을 선택을 하고 15 길이만큼 표시하기 위해 길이값은 15를 입력해 주세요. 시작한 점에서 15만큼, 다시 15만큼 모두 표시를 했고요. 이 부분은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값이에요. 디스트 명령을 이용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점에서 노드점까지 15만큼 거리로 나눈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기 패널에 점 드롭다운을 다시 한번 누르고 길이 분할 명령 아이콘을 이용해 명령 사용해 볼게요. 아까는 왼쪽 끝점을 지정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오른쪽 끝으로 마우스로 클릭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값은 15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작점이 마우스로 클릭한 지점과 가장 가까운 끝점인 오른쪽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15만큼 길이를 나눠준 거예요. 등분할은 선택 위치에 영향을 받진 않지만 길이 분할은 선택 위치에 따라 결과값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에도 measure 명령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분할 선택 객체를 눌러주고 그리고 값을 30으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0인 지점부터 30만큼, 다시 30만큼 같은 간격으로 분할을 하고 이 부분은 남는 부분이에요. 아까는 오른쪽 위를 찍었는데요. 이번에는 왼쪽 아래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값은 30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이 없기 때문에 마우스로 클릭하는 위치에 관계없이 중심으로부터 0도 방향인 지점이 선 길이가 만들어지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6강 실습 예제로 수도꼭지를 그리고 도면층 레이어를 이용해 색상과 선 종류를 바꿔 도면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통해 어캐드 ISO 템플릿을 불러와 주세요. 수도꼭지 도면을 그릴 텐데요. 우선 가이드선으로 위에 있는 선을 만들어 놓고 윗부분부터 도면을 작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이용해 기존 0도 방향으로 선을 임의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위에서 아래로 세로 방향으로 임의의 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다구너는 지름이 30이니까요. 원 명령을 이용해 지름이 30인 원을 만들어 주세요. 다시 지름이 60짜리 102짜리인 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 명령 중심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반지름이 60이니까 30이겠죠. 그리고 다시 또 102짜리인데요. 102짜리를 사용을 할 때는 언뜻 계산이 안 된다면 102 나누기 2라는 값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정수의 나누기 명령은 투명 명령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을 더블 클릭해 특성 대화창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름이 102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선으로 만들어질 선이 좀 짧으니까요. 그립을 이용해 중심선의 선을 조금 길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번에는 중심선에서 이 선까지의 길이를 간격 띄우기 옵셋을 이용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격 띄우기 옵셋 150만큼 입력해 주시고요. 세로선을 오른쪽으로 한번 클릭해 주세요. 다시 원의 반지름이 15니까요. 이 전체 길이는 중심에서 15씩 떨어진 길이에요. 간격 띄우기 옵셋 명령에 값을 다시 15로 입력해 주시고요. 가운데 있는 선을 위, 아래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옵셋 명령을 한 번 더 사용해서 150에서 다시 15만큼 중심선의 위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15, 끝선을 앞쪽으로 한번 클릭해 주세요. 홀을 만들 수 있는데요. 시작점과 끝점과 반지름값 15를 알고 있으니까요. 호의 시작점, 끝점, 반지름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여서 호가 보이면은요. 그때 반지름 값을 입력해 주세요. 호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반지름을 입력하면 유효하지 않은 값이라고 나오면서 호가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호가 보이는지 확인하고 반지름 값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선은 이레이즈 지우기 명령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잘라야 할 선들은 트림으로 자를 수 있는데요. 그립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 선분의 끝점이 이 끝점 교차점으로 가야 하니까요. 마우스로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선분의 끝점도 마우스로 클릭, 호의 끝점이나 선들의 교차점하고 맞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점의 위치를 이동시켜 주셔도 돼요. 그립을 사용을 해서 필요한 점의 위치를 지금처럼 이동하면 트림 자르기 명령을 하지 않아도 도면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중심선이 될 선들은 그립을 이용해 끝점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립을 사용을 하실 때는요.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약간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립을 이용해서 끝점을 변경하실 때는 위에 있는 동적 입력을 확인하시면서 90도인지 0도인지 180도인지 확인하시면서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세요. 윗부분에 있는 그림은 수도꼭지를 위에서 본 모양이고 아래쪽은 수도꼭지를 앞에서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폭은 가장 큰 원인 102라는 값을 갖게 될 거고 가장 위쪽에 있는 30은 이 위에 있는 30파이라는 값하고 같은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몸체는 사각형을 여러 개 이용을 해서 기준선을 만들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의 길이는 102가 될 것이고 위쪽의 길이는 60이 될 거예요.
우선 아래쪽을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을 이용을 해 임의의 점을 하나 클릭을 해주시고요. X좌표 값으로는 102만큼, Y좌표 값으로는 높이 30만큼 입력해 주세요. 다시 이 값은 60이라 그랬죠? 60에서 120만큼 직사각형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위치에 가로값은 60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로값은 120을 입력해 주세요. 위쪽에 그렸던 렉탱글 사각형을 중간점을 아래쪽에 있는 중간점에 위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브를 이용해 모양을 약간 내려주시고요. 다시 위쪽에 있는 사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위쪽에 있는 사각형 말고 가장 위에 있는 사각형을 먼저 그릴게요. 다시 렉탱글을 이용해 가로값은 30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높이에 해당하는 Y값은 25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동 명령을 통해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위치가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어요. 이제 호 아크를 이용해 모양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아래쪽 도면을 그릴 때 위쪽 선을 끌어당겨서 그릴 수도 있고요. 모든 선들을 다 간격 띄우기 옵셋을 한 다음에 모양을 만드셔도 되는데요. 도면을 그릴 때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처럼 렉탱글을 만들어서 도면을 만들어도 되고, 그리고 선을 끌어당기거나 옵셋을 시켜도 도면을 완성하시면 돼요. 자기가 가장 편하고 빠른 방법으로 도면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호 아크 명령을 이용해 반지름 45, 반지름 165짜리 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를 선택을 하고 시작점 클릭, 끝점 2를 눌러서 클릭하도록 할게요. 명령 라인을 보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 값을 입력하기 위해 R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반지름 값 입력하고 난 후에는 호가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값을 입력하면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이는 상태로 움직여 놓으시고 반지름 값 입력해 주시면 돼요. 반대편도 시작점, 끝점, 반지름을 사용을 하니까 이번에는 그리기 패널을 이용을 해서 시작점, 끝점, 그리고 반지름 마우스로 움직여서 호가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65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양쪽 모양이 대칭이니까요. 미러, 대칭 명령을 선택을 해주고 객체 선택, 선의 중간점에서 아래쪽 270도 방향에 점을 하나 입력해 주세요. 모양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위쪽에 있는 사각형은 위로 15만큼 이동시켜 주시면 되죠. 무브 명령을 이용해 임의의 점을 하나 클릭해 주시고요. 위쪽 90도 방향으로 15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작은 사각형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요. 높이가 15고 그리고 가로 길이는 12예요. 렉탱글을 이용을 해 직사각형 가로값은 12, 세로 15를 입력을 하고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선들은 트림을 이용해 자르고 지워야 하는데요. 자르고 지우지 않고 그냥 가이드선은 모두 삭제시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의 선만 라인을 이용해 다시 한 번씩 그려주세요. 클릭, 클릭, 엔터, 명령을 종료하고 다시 한번 명령을 실행해 주세요. 이동 명령 무브를 이용해 중간점에서 니어리스트 근처점으로 이동시키도록 할게요. 자, 니어리스트 근처점은 객체 스냅에 안 잡혀 있으니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거나 시프트 오른쪽 클릭을 해서 근처점을 선택해 주세요. 도면이 원점보다 밑에 있으니까요. 화면을 축소한 후에 전체를 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선택을 하고 기준점을 하나 마우스로 클릭해 주세요. 지금이 그림 명령이잖아요.
신축 명령이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눌러 이동 명령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위치점으로 마우스 클릭 한번 해주세요. 수도꼭지 부분만 모양을 그리시면 되겠죠. 이 수도꼭지는 라인을 이용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시작점 선택을 해주시고요. 0도 방향으로 150만큼 이동하시면 돼요. 150. 위에 있는 값하고 같은 값이기 때문에요. 위쪽에 있는 치수값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45만큼, 90도 방향, 180도 방향으로 227만큼 가면 되고요. 다시 위쪽 90도 방향으로 18만큼 올라가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값을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지금 연장선과 그리고 이 호와 교차되는 부분,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모서리 부분은 목깎이 필렛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렛 반지름 먼저 입력해 주셔야겠죠. R 반지름 값 15를 입력을 하고 윗선과 오른쪽 선 클릭 반지름 15인 목깎이를 사용했습니다. 중심선은 가운데 그립을 이용을 해서 다시 아래쪽으로 조금 더 늘려주시고요. 선들은 레이어를 통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도면층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0번은 0.3의 가중치를 갖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 가중치를 누르고 기본값 대신에 0.3을 선택을 해주세요. 확인. 도면층을 만드는데 중심선이라는 도면층을 만들고 숨은선이라는 도면층을 만들 거예요. 중심선은 빨간색이며 선의 모양은 센터선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를 통해 마우스로 선의 종류를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알파벳 C를 입력해 주세요. C로 시작하는 선들이 모두 나와 있죠. 센터 확인 눌러서 선을 로드해 주시고요. 한 번 더 히든 선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H를 눌러 히든 선 선택을 해주세요. 지금 중심선은 빨간색이면서 센터선을 가질 거니까요. 선의 종류는 센터를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0번은 흰색이면서 실선이 되고 중심선은 빨간색이면서 센터선이에요. 다시 층을 하나 더 만드는데 이번에는 숨은 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은 선은 초록색이면서 히든을 선택해 주셔야 되니까요. 색상은 초록색을 선택을 해주고 선의 종류는 히든 선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지금 현재 0번 층에 모든 도면이 있고 숨은 선과 중심선에는 도면이 없어요. 도면을 중심선과 숨은 선으로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선을 선택한 후에 도면층 패널을 누르고 이 선들은 중심선으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ESC 버튼을 눌러 화면에 중심선이 나타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숨은 선 부분은 원이 분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쪽 부분과 그리고 위쪽 부분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원이 하나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명령을 활용을 해 원 부분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끊기 명령을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지점부터 이 끝점까지 다시 ESC 브레이크 명령 원의 임의의 지점부터 이 끝점까지 다시 원의 임의의 지점부터 이 끝점까지 자 모양을 약간씩 남겨놓은 거예요. 남겨놓고 그러면 큰 원 부분과 작은 원 부분으로 나뉘어졌죠. 작은 원 부분은 윗선과 아랫선까지 연장시켜주세요. 익스텐드를 이용해 윗선, 아랫선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끝까지, 경계까지 연장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원의 일정 부분을 다른 선으로 바꿔야 한다면 약간씩만 브레이크로 끊어주고 다시 필요한 경계선까지 연장시켜 하나의 원을 두 개의 요소로 나누어 주시면 돼요. 안쪽에 있는 원과 바깥쪽에 있는 원은 도면층 패널에 0번을 눌러서 0번이 아닌 숨은 선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숨은 선 모양이 나타났고 그리고 중심선 모양도 다 나타났네요. 수도꼭지를 위에서 본 모양이고 수도꼭지를 앞에서 본 모양이에요. 자, 지금 위쪽에서 끝선이 여기까지 나와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 이 선이 잘못됐네요. 우리가 중심에서 이 끝까지 150인데 우리는 중심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그렸어요. 자,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끝선까지 x값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에서 이 끝선까지 길이는 171인데요. 우리는 x값만 필요하니까 x증분값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165로 되어 있네요. x값이 165니까요. 15만큼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스트레치 신축 명령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명령은 크로싱 걸치기 상태로 선택을 해주셔야 하고요. 임의의 점을 클릭한 다음에 180도 방향으로 15만큼 이동하시면 되죠. 15. 끝선이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라인을 그려서 확인하셔도 되는데요. 좌표값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모두 다 X좌표가 같아야 하잖아요.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X좌표가 같아야 되죠. F2번을 누르고 X좌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X좌표, 여기도 X좌표, 모두 다 같은 위치에 있네요. 그러면 끝선이 전부 맞는다는 얘기예요. 지정한 선 가중치를 보기 위해 선 가중치 표시를 눌러주세요. 지정한 선의 가중치가 나오는데요. 중심선과 숨은 선은 가중치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도면층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숨은 선은 선 가중치를 기본값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중심선도 마찬가지 기본값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외형선인 기본선만 굵게 보이고요. 중심선과 숨은 선은 얇은 선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선 가중치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선의 값이 보이지 않고 켜져 있는 상태는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16번째 강의에서는 도면층을 만드는 레이어 명령과 객체의 특성을 수정하는 프로퍼티스, 객체를 분할하는 명령에 대해 공부하고 수도꼭지 도면을 그려봤습니다. 이 시간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